자, 7차 프린트가 실은 문제가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 범위 함수랑 유리함수까지 시험 범위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다시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쉬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쉬운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거고 약간 어려운 문제, 좀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만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함수랑 유리함수 단어는 복습을 마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랑 오늘 풀어준 문제랑 해가지고 그 문제들만 다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게 또 한번 문제 줄 거야. 왜 그렇게 앉아 계신가요?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 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나 그럼? 이 자리로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 굳이 그렇게 좀 신경 쓰이는 자세로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 몇 번 문제부터 보냐? 34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34번. 자, 선생님 풀어준 문제들은 중요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4번. 자, 두 개의 유리함수가 있어요. 자, 두 함수. fx라는 유리함수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x-4분의 3x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짜잘한 조건들이 뒤에 걸려 있는데, 그건 이제 유리함수가 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이제 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있냐면 이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f랑 g랑 합성을 했더니 이 결과가 뭐가 되더라? x가 되더라. 요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에다 밑줄을 쳐놓고,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거든. 자, 일단 이 녀석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g는 f의 역함수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역함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합성함 역함수 배울 때 요런 성질을 배웠어요. 어떤 함수에다가 그 함수에 역함수를 합성해 버리면은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면은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이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는데 요런 관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오는 게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야. 항등함수가 뭐야? 이 항등함수 i는 우리가 x예요, x. 그러니까 x를 넣으면 x가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 f랑 gx를 합성했더니 x가 나온다. 이게 항등함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f랑 g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요거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놔야 된다. 여기를 잘 기억해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f의 역함수가 g겠구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겠지. 요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유리함수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이거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봄이나 뭐에 대한 대칭? 지금쯤 했으면 좀 외워줘야 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상호가 뭐라고? y는 x. 좀 외워.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아직도 대답이 안 튀어나와. 이건 물어보면 조금만 튀어나와야 돼. 다율아, 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칭이다. 봄이나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이 녀석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은 y는 x를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랑 y는 f 인버스 x는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요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두 번째 역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자,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x-p분의 k 더하기 q라는 형태 이런 유리함수로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유리함수로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x는 p랑 y는 q가 점근선이 돼가지고 k 값에 따라서 k가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면은 이쪽으로 그려진 녀석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k 값이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 예. 여기 이제 k가 양수인 경우에 그려진 녀석이고, 자 k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k가 음수인 경우야. 예, k가 음수인 경우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k 값이 양수든 음수든지 얘는 여기 요 정근선 두 개의 교점, 요 P, Q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예. 요 점을 기준으로, 요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대칭이 돼요. 파란색 길이도 어떻게 돼요? 대칭이 됩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요 노란색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것들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선을 보자. 요쪽 노란선, 기울기 마이너스인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길이 접으면 접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찬가지로 파란색 길이도 접으면 접히죠. 겹치지? 자, 마찬가지로 요쪽 기울기 일자리인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봐도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길이도 겹치죠? 파란색 길이도 어때요? 겹치죠? 따라서 얘는 대칭성이 몇 가지가 생긴다? 세 가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떤 대칭성이냐? 자, 이 녀석은 일단 P, Q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첫 번째로 P, Q의 대칭이에요. P, Q의 대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P 더하기 Q. 그러니까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이 녀석이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또 P, Q를 지나는 직선. 요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대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점대칭 하나, 선대칭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역함수가 이제 yx에 대한 대칭이라는 녀석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yfx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녀석이다. 요거를 요런 대칭성을 가진다. 요걸 알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질이 뭔가 하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질. 자, 역함수를 직접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x-p분의 k 더하기 q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f 인버스 x는 어떻게 만든다겠죠? 정근선의 xy가 바뀌면 된다 그래서, 자 따라서 여기 p랑 q가 어떻게 되면 돼? 바뀌면 되는 거야. 그래서 p랑 q의 위치만 바꿔주면은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반형 표준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x-q분의 k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fx가 만약에 일반 형태로 주어졌어. fx가 일반 형태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때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b랑 c가 위치도 바꾸고 자리도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 역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ax 마이너스 c분의 b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역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건 요령으로 외워두면 우리가 금방금방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 좀 하세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암기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 파트에서 중요한 성질,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x에 대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 자체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여기 정근선 두 개의 교점 P, Q랑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로 유리함수, 역함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 일반형으로 표준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 P랑 Q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일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 B랑 C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필기 좀 반드시 해놓고 기억을 좀 해놔야 된다. 옆에 그 31번 밑자리에 빈칸이 좀 있잖아요. 31번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 아래쪽에다가 이 세 가지 성질들 여러분들 일단 필기 한번 해두고 진행을 해보자.
소연이는 7차 거의 다 풀었으니까 그거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그거 빨리 RPM 꺼내가지고 풀고 하세요. 지난주에 RPM 저희 오기 시작한다 그랬지? RPM 어디까지 풀었나 소연이? 뒤에 경우의 수 어디까지 풀었나? 아직 풀 거 한참 남았네. 열심히 이어가지고 끝까지 봅시다. 소연이 7장은 저번에 선생님이 해설지 줬잖아, 그지? 그거 다 체크했고 모르는 문제 있어요? 해설지 봐서 모르는 문제? 없어? 그러면은 이제 RPM 열심히 봅시다. 세 가지 성질은 머릿속에 그냥 팍팍 집어넣고 암기 좀 해두세요. 이거 세 개 알아두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유랑 상훈이 나 적었나? 보자. 적었어? 풀이가 좀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색깔펜으로 좀 이쁘게 강조 좀 해가지고 좀 적어놔야지. 너네 색깔펜 없냐? 다들? 좀 색깔펜으로 이렇게 별표도 좀 쳐놓고 네모칸도 좀 쳐놓고 중요한 내용이잖아. 그렇게 그냥 풀이 과정처럼 적어놓으면 이게 내가 문제를 푼 건지 뭐 내용을 정리한 건지 그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응? 선생님이 너네 정리하는 것까지 그거를 그렇게 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리는 여기가 알아서 깔끔하게 잘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성질 알고 난 다음에 자 이제 3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랑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야? g는 f의 역함수란 얘기예요. 그럼 f의 역함수를 구하면 gx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런데 f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어? 여기 일반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일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만든 요령 지금 여기 3번에서 바로 했었죠. 그죠?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3과 4를 자리도 바꾸고 뭐도 바꿔주면 돼? 부호도 바꿔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풀이를 해보면은 그럼 gx는 어떻게 되겠구나. 자 fx에서 3과 4의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돼요? 플러스 4x 더하기 5. 요게 바로 gx의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요음 써버리면 그지? 예. 따라서 gx는 요게 되고 자 그럼 이 녀석의 정근선을 계산해 보면은 이 녀석의 정근선은 어떻게 계산돼? 정근선 구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요 녀석이 0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x의 정근선이지 그지?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2분의 3 여기 정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의 개수비로 따지면 y는으로 나오는 정근선 나온다고 했어요. y는 2분의 4 그러니까 y는 2 요게 정근선이 됩니다. 예,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풀이 과정은 그냥 요령만 알고 있으면 몇 줄? 단 2줄.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한 계산이 절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념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 역함수를 우리가 요거랑 자리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고 하면 역함수 나온단 말이야. 그지? 네.
그래가지고 이 역함수 정근선 구할 때 어떻게 해줘? 이 녀석은 0,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은 정근선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bx 빼기 3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3, y는 x의 계수의 비율 2분의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요. 자, 그럼 요 문제가 여러분들 그 뒤쪽에 나와 있는 87번이랑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자, 87번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8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7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유리함수 y는 3x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직선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 y에 대해서 내가 대칭을 시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애초에 생겨본 모양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원인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자, 어떤 모양이냐? 8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원래 유리함수가 뭔가 이렇게 있었어. 뭐 정근선이 여기 x는 p가 있고 여기 y는 q가 있고 이렇게 정근선이 있고, 유리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 녀석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생겨먹은 이 함수 모양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대칭 모양으로 생겨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걔를 y는 x를 그려놓고 이렇게 접었어. 저부터 겹친다는 얘기야. 본인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준 거는 역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역함수를 만들었는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87번은 그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주면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y는 fx가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다.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 하니까 fx는 곧 뭐랑 같다? f 인버스 x랑 같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만들어도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역함수 만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지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모양을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밑줄 쳐놓고 정리 좀 해두도록 합시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야. y는 fx가 y는 x의 대칭이다. 어떤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어떻다? 똑같다 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다 풀었어. 자, 어떻게 풀면 돼? 자,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y는 3x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조금 전에 유령 배운 대로 해주면은 얘랑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y는 3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 bx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랑 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야 된다. 그럼 식을 비교해주면 a가 뭐랑 같아야 돼요?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돼.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 이 두 개의 식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따라서 a와 b의 관계식은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b랑 똑같다. 이항시켜주면은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따라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 개념만 알면은 풀이는 답 몇 줄이야? 2줄이야 그냥. 알겠어요? 네. 풀이 2줄짜리를 내가 개념을 몰라가지고 시험 볼 때 틀리면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써요. 못 쓰지 그지? 예. 선생님 풀이 2줄짜리 틀리면 화낼 거야 진짜. 아까 전에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얘는 풀이 2줄짜리예요 그냥. 풀이 2줄짜리인데 여러분들 다 이걸 모른다고 별표들 많이 쳐놨어 보니까.
네, 풀이 두 문제짜리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풀어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몇 번이랑 몇 번이 여기여서 아까 전에 우리 30 몇 번 문제였어요. 30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그 34번 문제였죠. 그 34번 문제에다가 그 문제 옆에다가 87번 연계라고 적어놓고 34번과 87번 여러분들이 엮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똑같은 문제니까 그런 성질들 좀 기억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4번 밑에 이제 35번 문제 한번 봅시다. 35번. 35번은 저번에 1, 2차 복습할 때 선생님이 한번 풀어줬던 문제인데 역시 여전히 좀 많이 틀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35번 문제 한번 봅시다. 35번. 자, y는 x-1분의 16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까 일단 얘가 유리함수인데 x는 1에서 정근선이 보이고요. x는 1에서 정근선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y는 2에서 정근선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그려줘? 얘를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니까 여기 1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3사분면 쪽에 그려주면 되는데 x가 1보다 클 때만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이 파란색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려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짓을 하는 거니까 이 함수 위에 어딘가에 점 P라는 점을 하나 잡습니다.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정근선 두 개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릴 거예요. 여기도 정근선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도 정근선에 수선의 발 내릴 거야. 자, 수직 내려가지고 요 점을 Q, 요 점을 R 이렇게 이제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잡아볼 건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PQ의 길이랑 그 다음에 PR의 길이 요 두 녀석의 합이 어떻게 될까? 요 녀석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있네. 우리는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얘를 찾아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P점이 이 함수 위에 있다는 거 말고는 주어진 조건이 전혀 없어요, 지금. 봄이나 눈 떠! 자, 그럼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수선의 발 내려주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럼 요 두 길이 합이 달라질 거야, 그래 안 그래? P점이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두 길이합은 계속 바뀔 거거든.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랑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랑 또 가로 세로가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P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길이합이 계속 바뀌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P점의 좌표를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X좌표를 A라고 놔보자. X좌표를 A라고 놔보면은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Y좌표는 A-1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길이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자, 먼저 P점의 X좌표가 A였으니까 P에서 이렇게 X축에 요만큼 내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R의 길이라는 녀석은 요 길이랑 어때요? 요 길이랑 같습니다.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평행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0부터 여기까지가 A고 거기다 1을 빼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의 거리는 A-1이 되겠죠. 그죠? A-1이 됩니다. 자, 따라서 PR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A-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제 방식으로 또 이제 여기 P점의 Y좌표를 생각해 볼게. 자, 여기 Y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A-1분의 16 더하기 2가 되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요 PQ의 길이는 뭐랑 똑같은 거 하니까 요 길이랑 똑같아, 요 길이랑. 그죠?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면은 여기랑 똑같은데, 그럼 요 노란색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뺀 거랑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러면은 이만큼이 a 빼기 1분의 16이고 거기다 2 더해준 거에다 2를 빼주면은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나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나 되냐면 a-1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PQ의 길이는 a-1분의 16 더하기가 아니고 a-1분의 16 2를 뺐으니까 a-1분의 1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요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PQ의 길이 더하기 PR의 길이를 생각해 주면은 PQ의 길이가 a-1분의 16이었고 여기에다 이제 a-1을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딱 보니까 a-1이 얘는 분자 부분에 있고 얘는 분모 부분에 있잖아. 자, 이런 건 무슨 법칙을 써주면 된다?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 써보자. a-1 더하기 a-1분의 16 은 같거나 크다 뭐보다 2배의 루트 이거 두개 곱한 거 a-1 곱하기 a-1분의 16 이거 두개 곱한 거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럼 a-1이 약분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루트 16이 될 거고 2루트 16은 얼마가 돼요? 4, 2, 8이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최소값은 8이 됩니다. 네. 최소값은 8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이게 최소가 될 때 이제 A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가 될 드모 성립 조건은 언제예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드모 성립 조건은 더해지는 두 개가 똑같을 때라 그래서 자, 따라서 더해지는 두 개가 A-1과 A-1분의 16인데 이 녀석 두 개가 같을 때 A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A-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A-1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자 그럼 A-1은 플러스 4도 될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A값은 5가 되거나 또는 A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A값은 지금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돼요. 따라서 A값은 얼마? 5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가 될 때 전피의 X좌표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최소값은 얼마나 돼? 8이 된다. 따라서 답은 8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최소가 되는 그런 이제 전피 위치까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정리해두고 자 그럼 이 문제도 이제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91번 문제랑 비슷하거든. 자 이 문제 다 정리한 사람은 뒤에 넘어가서 9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그림이 똑같아. 자 정리된 사람은 9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9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y는 x-2분의 5 더하기 3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에서 여기 어딘가에 점피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어떤 값을 잡아서 여기 점피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a, b라고 잡고 이 점 a, b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내려서 여기를 a라고 두고 y축에다가 수선의 내려가지고 여기를 b라고 두고 그래서 사각형 OABC를 OAPB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자, 이 주황색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읽어보면은 직사각형 OAPB의 네 변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점피 좌표를 A, B로 갈 때 A 더하기 B의 값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직사각형의 이 네 변의 길이 합은 어떻게 계산돼요?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2개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가로의 길이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보니까 점피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a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 OA의 길이가 a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B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자, OB의 길이는 뭐가 돼요? 점피의 y좌표니까 이 길이는 뭐가 돼? b가 되겠어요 지금, 그죠? 예, b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OAPB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의 길이라는 녀석은 2배의 a 더하기 b가 되겠어요, 그냥. a 2개, b 2개 더해준 거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쉽지.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찾아야 될 식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냐? 자, 점 a, b는 이 함수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점이 함수를 지난다. 점이 함수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줘야지? 점을 함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된다 했습니다. x는 x자리에 y는 y자리에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라는 식은 B는 어떻게 되겠어? A-2분의 5 더하기 3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A랑 B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 B를 갖다가 이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이 둘레의 길이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2배 A 더하기 A-2분의 5 더하기 3 이 녀석의 값을 찾아봐라.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한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점피를 A, B로 다 봤어. 그다음에 X축에 수열만 내리고 Y축에 수열만 내리고 했더니 요 가로의 길이가 A가 나오고 세로의 길이가 B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A 더하기 B 한 다음에 2배 주면 둘레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B가 A, B가 어떤 관계가 있어? 이 함수의 점이니까 A, B 대입시켜주면 B는 A 빼기 분의 5 더하기 3이래.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완벽하게 미지수를 몇 개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만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A 더하기 A-2분의 5 더하기 3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줄 건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여기 이제 분자 자리에 A 있고 분모 자리에 A-2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A-2로 표현을 좀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이랑 더하기 해주면 이제 원래 시간 바뀌는 게 있었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A-2, 여긴 분모 A-,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쓸 수가 있어? 산술기 기하를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산술기 기하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최소 값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지? 최소가 될 때 점피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할 거 없어요. 공식 안 써도 돼요. 등호 성립 조건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 자,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 뭐였어? 더해지는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였잖아. 그치? 따라서 A-2가 뭐가 돼야 돼? A-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곱해주면은 A-2의 제곱은 5가 될 거고 그럼 A-2는 플러스 루트 5가 되거나 또는 A-2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텐데 자, 그럼 A는 2 더하기 루트 5가 되거나 또는 A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애당초 이제 A 값은 2보다 큰 값이었단 말이야. 2가 이쪽에 있고 A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제외를 시켜버리고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되겠구나?
A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B 값 찾으려면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제 여기서 B의 값은 어떻게 찾냐면은 B의 값은 A 자리에다 2 더하기 루트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은 2랑 마이너스 2 날라가고요. 루트 5분의 5는 루트 5죠? 네, 따라서 B는 루트 5 더하기 3이 되겠어요. 요게 바로 B의 값입니다. 이게 바로 B 값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를 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5 더하기 2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네, 요게 답이 되겠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최소값,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 뭘 찾는 거야? 최소가 될 때 점 P의 위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A랑 B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A 값을 찾기 위해서 뭘 했어? 일단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산술기가 쓰면 되겠네. 그럼 최소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최소가 되는 조건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뭘까?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더해지는 두 개가 같을 때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더해지는 두 개 같게 놓고 풀어주면은 A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아이고 졸려라. 네, 그냥 정문선에서 있잖아요. 정문선에서 P 거리 해가지고 2랑 3 더해도 돼요. 어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저 정문선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렇게. 근데 P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P의 위치도 모르고 애초에 물어보는 게 이만큼의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니까.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만 생각하겠다. 여기가 거기다 2랑 3 더하면 값이 나오는데. 1랑 3 더한 게 뭐?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뭔데? 이쪽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역시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푼 35번 문제는 뭐였냐면은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면은 자, 이번 91번 문제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산술기하평균을 쓰면 되고 여기서는 산술기하평균 써먹는다는 것만 알고 우리는 뭘 써먹어주면 돼요? 등호 성립 조건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점피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쓸데없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산술기가 쓰면 최소값은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값이 그 최소가 될 때 A 값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더해진 두 개가 같다고 놓고 A 값을 찾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풀면은 쓸데없는 산수 안 하고 답을 찾아줄 수 있게 되겠어요. 똑같이 산술기가 쓰는 문제긴 한데 자, 이 두 문제 35번이랑 요 91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 너네 학교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문제. 이건 거의 선생님 봤을 때 90% 확률로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35번이나 아니면 91번 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만약에 이 최소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최소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여기서 산술기가 써주면 어떻게 되죠? 산술기가 써주면 2배 루트 이거 두 개 곱해주면 5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뭘 해준 거야? 더하기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되겠어요, 실제로. 최소값.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최소값이 이거랑 똑같네요. A 더하기 B가. 자, 그래서 뭐 그때 A, B 값을 찾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 A 더하기 B 값이 최소가 될 때 A 더하기 B 값이 5 더하기 2로 오니까 만약에 그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2배 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그때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찾는 문제는 못 써먹는 문제다. 산술기하평균 써먹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산술기하 써먹는 문제다.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에다가 그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이 겹쳐 있는 문제라 학교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40번. 자, 요것도 이제 아까 그 34번 할 때 선생님이 이제 필기해줬던 내용 중에 이 문제를 풀이하는 그 이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까 그 34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이제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성질 세 가지 얘기해 주면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대칭성. 그 필기해 놓은 거 지금 보이나요? 그 바로 앞장에 있었을 거야. 바로 앞장에 필기해 놓은 거 있을 텐데 그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유리함수는 일단 정근선 두 개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그 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x는 p라는 정근선이 이렇게 있고 y는 q라는 정근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럼 요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함수들은 무조건 대칭성을 가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세 개가 대칭성을 가지게 된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울기가 1인 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요?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걸 이용하면 이거 40번 문제가 금방 풀리거든? 자, 그럼 40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함수 fx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는 표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일단 1,3을 지난답니다. 1,3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1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말을 읽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정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얘는 기울기 1짜리고 얘는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거든. 자, 그래서 y는 x-1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y는 x-1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이 정근선 두 개의 교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교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줘? 우리 연립방정식 써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x값부터 찾아볼 거야. 자, 그럼 x-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씩 써서 이항 시켜서 풀어주면은 2x는 6이 될 테니까 따라서 x값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요 점의 x좌표는 얼마야? 3이야. 그럼 여기 아무데나 3 넣어주면 y좌표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3,2라고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네. 그러면 이 정근선의 교점이 3,2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이 녀석으로부터 여기가 x는 3이라는 정근선이구나. 이 선이 요 선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선이 y는 2라는 정근선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정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유리함수는 우리가 일단 일반 형태보다는 표준 형태가 더 쉽거든. 그래서 표준 형태로 먼저 잡아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x-3분의 k 더하기 2의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정근선이 여기 3과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정근선을 할 때는 유리함수 형태를 이렇게 일반 형태로 나타내는 것보다 뭘로 나타내는 게 편해? 이렇게 표준 형태로 나타내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얘를 먼저 써줄 거야. 얘를 먼저 써주고 이제 우리는 요 모르는 k값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게 어디를 지난대? 여기 1,3을 지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 함수 fx가 1,3을 지난대. 그럼 y자리에 3 넣고 x자리에 1 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점을 함수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시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1,3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찾아줄 거야, k값을. 자, 그럼 어떻게 되지? 3은 1-3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요. 넘겨주면은 1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거고 따라서 k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값을 찾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함수 fx의 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함수 fx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함수 fx의 정체예요. 얘를 통분시켜서 적어주면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통분시켜서. 이거 통분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시킬 필요는 없는데 한번 시켜보면은 x-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배 x-3 이렇게 이제 통분시켜 적어주면은 얘는 x-3분의 2x 마이너스 6 빼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저식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어 지금 우리가. 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냥 f7의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f7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7 대입하면 돼요. x자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7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얼마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답이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f7의 값이에요.
자, 약간 어렵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아까 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모든 유리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점근선 두 개의 교점이랑,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이 어떻게 된대? 대칭이 된대. 그럼 요 직선의 정체가 뭐란 얘기예요? 요 직선이 y는 x-1이고 요 직선의 정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시켜주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로 긋은 거 x는 3, 요게 정근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로로 긋은 거 y는 2가 정근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근선 두 개 나왔으면은 유리함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유리함수 이렇게 잡아놓고 k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줘? 1,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3, 1 대입시켜서 계산해주면 k 값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fx가 완벽하게 계산이 되고, 그럼 우리가 f7 값 구하려 했으니까 x자리에 7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만약에 abcd 값을 찾아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얘를 이렇게 통분시켜가지고 비교해서 abcd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실은 요 과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건 F7이라서 그냥 여기다 7 대입하면 답 바로 나옵니다.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문제가 ABCD 찾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ABCD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도 이제 연계된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90번 문제랑 연계가 되거든요. 자, 맨 뒤에 이제 90번으로 가가지고, 자, 지금 배운 걸 이용해서 9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0번 문제. 볼게요. 90번은 좀 더 쉬워, 얘보다. 자, 답 금방 나오죠?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 이번에는 여기 유리함수가 식이야. 미지수도 없게 아주 예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걸 보면 우리가 바로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정근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정근선 어떻게 나와? 자, 분모가 0이 된다라고 놓으면 x는 3, 요게 정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좌표의 개수 비율 요걸 떼서 y는으로 붙여주면 요게 정근선이 된다겠습니다. x는 3, y는 2, 요게 정근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세로선으로 x는 3이라는 정근선이 있고, 요렇게 가로선으로 y는 2라는 정근선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3,2가 되잖아, 그치? 3,2가 될 텐데, 그럼 이 유리함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뭐가 돼? 대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 된대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대응이 대칭이 된다 했으니까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요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의 정체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정체가 되는데, 그럼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 지금 3,2를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x자리에 3 넣었을 때 y값이 2가 되는 k값을 찾으면 끝이에요 그냥.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2는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니까 k값은 얼마나 되겠구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죠? 네. 요령만 알면은 이 문제는 역시 풀이 과정이 몇 줄이에요? 단 2줄입니다 실은. 정근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근선 두 개의 교점 3,1을 얘가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그냥. 자, 한 문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한 문제 몇 번이냐? 그게 바로 어디 있었지? 63번 문제. 자, 63번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63번.
자, 63번 문제는 경우의 수 파트랑 이게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오늘 별표 5개 쳐놓고 이 문제는 거의 90% 확률로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자, 한번 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이 -2, -1,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지금 f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나와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나온 거는 우리가 뭘 그려라? 대응관계 그림을 일단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응관계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2, -1, 0, 1, 2에서 -2, -1, 0, 1, 2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찾을 건데 조건이 이제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가에는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은 f-x는 -fx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치역은 몇 개? 치역의 원소는 3개. 치역의 원소는 3개다. 이런 조건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다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까 f1 값은 f1 곱하기 f2 값은 얼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자,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f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럼 이 가해관계식을 만족한다는데 여기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2, -1, 0, 1, 2 이렇게 5개란 말이에요. 그죠? 5개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5개를 한번 차근차근 대입을 해볼 건데 자,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f2 값이 뭐랑 똑같아요? -f-2 값과 똑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은 f1 값이 -f-1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f0 값이 -f0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은 f-1 값이 -f1 값 같다. 2를 넣어주면은 f-2 값이 -f2 값 같다. 이렇게 이제 5개의 식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면은 요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자, -1을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첫 번째랑 5번째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네, 똑같은 식이니까 한 번만 써도 되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식과 요 네 번째 식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얘도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입니다. 양배 마이너스로 보면 똑같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녀석은 풀어주면은 -f0을 이렇게 이항시켜주면 2 곱하기 f0이 0이 돼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와? f0은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그래서 얘는 뭐냐? 0은 일단 무조건 0으로 확정입니다. 이거는 고정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0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함수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함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이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0을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1을 대응시키고 2를 대응시키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생각하면은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 2랑 -2가 연관이 돼요. 1이랑 -1이 연관이 돼요. 예, 그래서 -1을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2를 먼저 대응을 시켜볼 거야. 2를 대응을 시키고 그리고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2를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을 대응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는 꼭 이 순서대로 갈 필요가 없고 어쨌든 5개를 대응시키면 되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기 쉽게 좀 섞어서 생각해주면 돼요. 자, 왜 이렇게 했어? -2랑 2랑 연관이 되니까 -2랑 1랑 연관이 되니까 생각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세보자. 처음에 -1을 대응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니까 -1을 대응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입니다. 자, 왜 4가지냐면은 -2가 -1로 갈 수 있고 -2가 -1로 갈 수 있고 근데 -2가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f2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f1 곱하기 f2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어디로 못 가? 0으로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응시켜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그리고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갔다고 쳐보자. 그럼 2는 플러스 1로 가야겠죠.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가 정해지면 얘는 정해지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킬 건데 자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그랬는데 이미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킨 순간 벌써 치역이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와버렸거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는 0으로는 못 가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여기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갖다고 치면은 1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로 가야겠죠? 그래서 1은 대응이 한 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0은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한 가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답은 총 몇 가지가 되겠어? 8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8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두 문제씩 해가지고 6문제 풀어봤고 맨 마지막에 이제 90번 문제, 함수의 개수 63번 문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자 경우의 수랑 연관돼서 잘 나오는 문제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준다? 하나씩 대응을 시킨다고 생각해. 얘 대응하고 얘 대응하고 얘 대응하고 얘 대응하고 대응하고 그리고니까 곱의 법칙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곱하기로 이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7차는 여러분들이 문제수가 좀 많긴 하지만은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1차 고사 때랑 시험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아마 중요한 문제들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제들만 선생님이 풀어서 정리해 줬으니까 이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연습을 하셔야 알겠죠? 자, 아직 가방 싸지 말고 시간 남았어. 시간 남았어.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4차 프린트 아까 내준 거 있죠? 예, 그거 좀 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거 복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4차 프린트 좀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